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국내 1,280명, 해외 44명, 총 1,324명입니다. 관련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작하면 바로 전해드리겠고, 먼저 신민혜 기자와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신민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먼저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며칠째 계속 1,000명대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4차 유행 초입에 진입하는 단계로 판단한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이제 수도권 지역의 75.3%로 이 확진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수도권도 이제 처음으로 300명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이 비수도권으로 이 확산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 역시 백신 접종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백신 1차 접종 1,500만여 명 이루어져서 이제 전체 인구 대비 30.4% 완료가 됐고요. 이 접종 완료는 587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1%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만 55세에서 59세 이 352만 4천여 명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정부 3분기 백신 1차 접종 목표는 2,200만 명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9월 말까지 총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마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네, 신민혜 있습니다. 기자 그 중대본 브리핑 보고 다시 전해 주십시오. 자, 중대본 브리핑 현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예, 7월 11일 일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유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992명입니다. 직전 한 주간에 655명에 비해서 337명, 51.5% 증가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주 1.24로 직전주 1.2와 유사하며 유행이 계속 커지는 상황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수도권의 환자가 799명으로 지난주보다 약 50% 증가했으며 전체 국내 환자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도 대전 충청권, 부산 경남권, 제주권의 환자가 증가하며 비수도권 유행이 점차 커지는 양상입니다. 연령대에서는 60대 이상 발생률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청장년층 연령대는 모두 발생률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는 지난주 인구 대비 10만 명당 3.6명의 발생률이 나타났고 10대에서 50대까지 모두 10만 명당 2명 이상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은 1 미만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모임 약속이나 일상생활 공간에서 우연히 환자를 접촉하여 감염되는 소규모의 접촉 감염이 약 47%로 계속 증가하는 중입니다. 조사 중 사례도 31%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큰 집단 감염이나 위험시설의 감염보다도 일상 속에서 작은 접촉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특성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은 많지 않으나 주점, 노래방, 학교, 학원, 백화점 등 다양한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변이 바이러스는 약 3분의 1에서 검출되고 있어 아직 과반 이상의 우세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가 점점 증가하여 알파 변이보다 더 많이 검출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주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하여 검출되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일상 속의 작은 접촉을 통해 유행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델타 변이의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행이 커지고 있으나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유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60세 이상 환자는 전체 국내 환자의 7.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는 15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주간 사망자도 10명대에서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적 치명률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1.22%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유행 특성 때문에 의료 체계는 무증상 경증 환자 치료 부분 외에 중환자 치료 등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은 전체의 73%가 비워져 있어 588병상이 즉시 가용 가능합니다. 중등도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도 53% 비워져 있어 3,990병상이 가용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의 무증상 경증 환자 증가로 생활치료센터 입실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29%, 2,327병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 하루 이상 병상 대기를 하는 환자는 한 명도 없으나 무증상 경증 환자는 계속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충하는 중이며 전국적으로 19개, 약 5천여 병상의 생활치료센터 시설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지표를 예의주시하며 방역과 의료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벤처부는 지난 7월 7일 공표되고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에 따른 손실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7월 7일 이후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소상공인은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손실보상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수도권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경총 등 사업자 단체를 통해 기업의 집단 회식과 행사를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와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단계별 방역수칙을 알리는 한편 고위험 사업장 581개소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노래연습장,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각 소관 분야별로 협회와 업계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소관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소관시설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부터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작은 접촉이한 감염이 확산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하며 유행이 더 빨리, 더 쉽게 확산되는 새로운 양상으로 4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길고 긴 거리두기에 피로감이 큰 상황에서 4단계 거리두기라는 큰 사회적 제재를 동반하게 된 점에 대해 방역당국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러우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이 또다시 불편해질 것이며 자영업,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에도 또다시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2주간의 짧고 집중적인 4단계 거리두기를 통해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며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과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주간 우리 모두의 노력을 집중하여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면 2주 뒤부터는 다시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며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게 됩니다. 내일부터 59세에서 55세 국민의 모더나 백신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되며 예약을 하신 국민들은 2주 뒤인 7월 26일부터 1만 3천 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1차 접종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후로도 계속 모든 연령대의 1차 접종이 전개되어 9월 말까지 약 3,600만 명 이상 국민들의 1차 접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충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이번이 마지막 고비일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2주간 우리 모두의 노력이 응집될 수 있다면 감염 확산세를 반전시키고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주민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앞으로 2주간만 함께 힘을 내주셔서 약속,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어떤 행위는 금지하고 어떤 행위는 허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외출을 일제 자제하고 최대한 안전한 집에서 머물러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부디 함께 힘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검사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대폭 늘리고 있고 야간 휴일에도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번 4차 유행을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대본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수도권에서 앞으로 2주가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혜 기자, 브리핑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브리핑에서 이 중소벤처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식약처와 함께 이제 회의를 해서 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후속 조치에 대한 방안의 발표가 추가로 됐습니다. 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요, 이 집합 금지랑 영업 제한 조치로 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손실을 좀 보상하기 위해서 이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요, 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이 철저하게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요. 또 수도권 소재의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이 철저하게 사전 예약제를 시행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뒤이어서 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집단 행사나 회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고 또 가급적 재택근무를 권고했습니다. 네. 또 이 수도권 지역의 사업장 특별 점검 기간을 14일에서 25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식약처에서는요, 역시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 이 지자체와 경찰청과 함께 특별 점검을 강력하게 집중 점검하고 또 위반 시에는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확산세의 원인이 무엇인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 1차가 한 30% 정도 완료가 됐고 네. 2차까지 접종이 완료한 비중이 한 11%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접종률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아직은 낮은 건데 이런 상황에서 한 6월 말쯤 해서 최근 백신 수급이 조금 불안정을 겪으면서 이 백신 접종률이 또 지지부진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방역 당국이 이제 6월 20일 날 조금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을 공개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 정식 발표 이전에 이미 보도에서 좀 먼저 나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좀 방역에 대한 느슨한 분위기가 형성이 그렇죠. 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 좀 긴장감이 조금 다소 완화되다 보니 이번 확산세를 끌어낸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상황이 조금 좀 안 좋아졌는데 전파력이 무척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퍼져서 그게 걱정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을 하고 있고 이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파력이 2.4배나 더 높습니다. 네. 이렇게 백신 접종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전파력이 2.4배나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 미처 접종을 다 하지 못한 젊은 층 중심으로 좀 확산이 되면서 역시 또 확산의 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또 많은 확진자가 늘고 있는 이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네, 우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지역의 강력한 조치죠. 이 4단계 거리두기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 비수도권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이번에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서 이번에 그 집단 면역 형성전 마지막 고비인 이번 유행 확산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백신입니다. 현재 미국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의 99.7%가 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현지 시간 10일에 외신 보도도 있었거든요.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역량 총동원해서 이 백신 수급을 원활하게 충분히 가지고 와야겠고요. 또 고위험군, 아직 미처 다하지 못한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도 완료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뿐만 아니라 50대도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자들이 많아서 코로나19에 걸리면 중증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입니다. 50대 외에도 또 백신 접종이 조금 혼란을 겪으면서 이제 백신 접종에서 빠지게 된 백신 사각지대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겠고요. 네. 이 외에 다음으로 이제 40대 또 20, 30대 젊은 층 그리고 소아 청소년까지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예. 자, 그런 것이 잘 지켜져서 확산세가 좀 누그러지면 좋겠습니다. 자, 신민혜 기자 감사합니다. 자, 내일부터는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본격적인 하반기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 내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4단계는 대유행 상황에서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중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 필수 사회활동을 제외한 사적 모임은 제한됩니다. 오후 6시 이전엔 4명까지,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이나 돌잔치, 생일잔치, 제사 등 모임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거 가족이거나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일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는데 50명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학교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이번 유행이 하반기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 마지막 고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2주간 출퇴근을 제외한 모든 사적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을 삼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관련 누적 확진자가 109명으로 늘어나는 등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1,300명을 넘으면서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만 55살에서 59살 사이 352만 4천 명은 내일 0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 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상반기에 접종을 예약했다가 미루거나 취소한 60살에서 74살 사이 대상자도 같은 기간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군인들도 외출과 면회 등 이동이 통제됩니다. 휴가도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군부대에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됩니다. 휴가와 외출, 외박과 면회 등 이동이 통제됩니다. 우선 휴가는 전 부대에서 인원의 10% 이내로 시행되는데 다만 장성급 지휘관 승인에 따라 비수도권 거주자 위주로 5% 정도 인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외출은 통제가 원칙인데 비수도권은 최근 7일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 지휘관 승인에 따라 허용됩니다. 외박과 면회는 전면 통제됩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간부들도 기본 일상생활 이외에 일과 후 외출과 이동이 통제됩니다.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출장이나 회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종교 활동은 온라인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부대 밖에 거주하는 간부도 민간이나 다른 지역의 종교시설 교류를 금지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기 지역 주한미군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5일부터 7일 사이 동두천과 평택, 오산 등에서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등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습니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3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우리 군에서도 오늘 확진자 7명이 늘었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의 대표 해수욕장인 대천 해수욕장 인근의 한 펜션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4개 건물 대부분이 거의 다 탈 만큼 불길이 거셌지만 당시 펜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탈출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성용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펜션 건물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꽃이 사방으로 날리고 주변은 온통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5분쯤 충남 대천해수욕장 인근의 4개 동으로 이뤄진 펜션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화재 당시 펜션에 있던 72명은 모두 자력으로 대피했고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변에는 펜션 수십 채가 몰려 있어 화재에 놀란 다른 펜션 투숙객들도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이 난 펜션은 4개 동 가운데 3개 동이 전소됐고 1개 동도 절반 이상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13개 소방서 260여 명을 동원해 9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투숙객들에 따르면 펜션 1개 동에서 시작된 불길이 커지면서 나머지 건물로 번졌지만 목조로 이루어진 건물 대부분이 완전히 타버리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함께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충남 보령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5분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60m 상공에서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타던 54살 여성 A씨와 58살 남성 B씨가 근처에 있는 염전 수로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B씨가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B씨가 조종하던 패러글라이더가 엔진 고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소방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본 경선에 진출할 후보 6명이 잠시 뒤 5시 반쯤 발표됩니다. 앞으로는 지역 순회 경선과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9월 초에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데 국민의힘도 내일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들어갑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대선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9일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보 8명 중에 상위 6명만 첫 관문을 통과합니다.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각각 50%씩 결과에 반영됩니다. 원칙적으로 후보별 득표율이나 순위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그간의 여론조사나 각 후보들의 조직력 등을 감안하면 기호순으로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후보가 본 경선에 오르고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후보 중 1명이 예비 경선을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는 다음 달 7일부터 진행되는 지역 순회 경선과 3차례에 걸친 선거인단 투표로 결정됩니다. 선거인단의 표심이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 후보들은 선거인단 모집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야권에서는 10명이 넘는 주자들이 출마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들이 많은 만큼 2차례 예비 경선을 통해 후보들을 압축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당원 50%, 일반 국민 50%를 반영하게 돼 있는 경선 룰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경찰관을 사칭한 MBC 기자와 지시 책임자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MBC 기자 2명이 경찰관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속이고 겁주는 방법으로 불법 취재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중대범죄인 강요죄와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불법 취재까지 동원한 정치적 편향성도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언론사의 취재 과정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거시경제적 현상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시장 변화로 2, 3년 뒤에는 집값 조정이 올 수 있다며 주택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영욱 장관은 오늘 KBS 1TV 일요 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회수되면서 주택 시장에 조정이 오게 될 것이라며 지금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하면 2, 3년 뒤 매도할 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투자에 신중했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노 장관은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 요구에 대해 지금 시장 상황이 안정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노원구는 사업지에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주택 공급 목표를 맞춘다는 전제로 대체 부지를 찾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 1 등 정부가 조성한 수도권 신규 택지 사전 청약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16일 시작되는 1차 사전 청약 단지는 인천 계양 1,050호, 남양주 진접이 1,535호, 성남 복정 1 1,026호, 의왕 청계 2 304호, 위례 418호 등 모두 4,333호입니다. 사전 청약을 하려면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됩니다. 거주 요건의 경우 사전 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고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는 10월과 11월, 12월 등 3차례 더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의 사전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중부 내륙 지역엔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원주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mm가량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까지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대전과 대구 25도 등 밤새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 서울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 지역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도 오후까지는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부산이 25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기온도 서울이 32도, 부산 31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본격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당분간 한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7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